안녕하세요. 울산 태화강 수소 관광 유람선 운항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녁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와 관련된 기업이 바로 HLB입니다. 그래서 HLB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유람선은 첫 수소 선박 실증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선사가 친환경 연료를 이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로 항해하는 선박, 수소로 항해하는 선박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IMO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과거에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은 그 전에 유효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폐선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O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에는 40% 감축하겠다고 하니까 20년 뒤에 한 절반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5년 뒤면 바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온실가스 얘기가 나오는데 온실가스라는 것은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따위의 가스를 말하는데요. 온실가스는 영어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이제 기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인데 바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적외선이 나오고 이게 왜 나왔을까? 그리고 복사열은 또 무엇일까? 라고 궁금하실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열이라는 게 있고 이제 레디언트 힛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 에너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레디언트 에너지라고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복사 레디에이션이 들어갑니다. 이 복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복사인데 형태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자가 뭐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복사 레디에이션이다. 그 형태는 파동 형태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입자 형태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파동 형태의 에너지로는 전자기파, 중력파, 소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다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흔히들 이제 뭐 전자기파 에너지, 전자기파 자체로도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원에서는 복사 에너지를 전자기파에 국한해서 정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전자기파 하면은 전자파, 뭐 핸드폰 많이 만지면은 전자파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핵반응 관역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레디에이션, 복사는 에너지 방출이라고 했잖아요. 뭐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이런 것들도 이제 레디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우주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으로 이제 불리고 뭐 X선, 감마선 이런 것들 이제 전자기파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레디에이션이지만 방사선으로 많이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방사선이라 부르던 거, 전자기파로 부르던 거 다 복사입니다. 복사 에너지. 그러면 이제 복사열이 뭐였냐? 레디언트 힛인데 물체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 방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물체가 흡수해서 열로 변했을 때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디언트 힛 그냥 복사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에 있었던 이제 복사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 적외선은 왜 나왔을까?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외선, 광선 이런 복사선이 운반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지는 못하는 것들, 우리가 가시광선이 아니면은 뭐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어떤 물체든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열을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대표적인 걸 생각한다면은 태양이 있죠. 그래서 태양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근원, 에너지 근원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만큼 또 다시 뭐 적외선과 전파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우주로 방출을 합니다. 또 태양도 지구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지구도 마찬가지로 우주로 방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방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보이듯이 지구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를 방출하는데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방출이 만약에 잘 안 된다. 방출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지구 온난화죠.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거. 방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복사라는 게 있는데, 복사는 레디에이션이었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게 이제 지구 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구가 이제 태양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잖아요. 이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지구도 방출을 합니다. 태양 복사랑 지구 복사의 뭐 차이점은 뭐냐면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높아서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를 적외선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태양빛은 보이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다양한 주파수인데 그 중에 가시광선도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은 지구 복사는 보이지가 않죠. 지구에서 우주로 가는 뭐 빛을 뭐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온갖 빛이 지구에서 계속 나가는 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인간이 이 적외선을 보지 못하게 좀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뇌피셜이고. 어쨌든 이제 태양은 이제 다양한 주파수 전자기파를 이제 지구로 이제 방출하는데,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적외선 형태로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그다음 이제 복사 에너지는 이제 굉장히 친숙한 거였습니다. 온도를 가진 물체라면은 다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반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흡수한 뒤에 다시 방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기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재흡수해가지고 지표로 다시 되돌립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많아지면은 그 지구가 이게 다 이제 방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좀 따뜻해집니다.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게 지구 밖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재흡수하는 겁니다. 여기 기체가 재흡수한 다음에 다시 지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IMO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박 연료, 즉 이제 탄소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고집해서는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선업계가 선박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료를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라고 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암모니아, 수소, 선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울산에서도 수소 관광 유람선 운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울산시의 지원 아래서 HLB가 수소 선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증하고 이제 다음에는 유람선도 도입해서 관광 상품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수소 추진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ABB 그룹, 그 다음에 뭐 신테프,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도요타 이런 데서도 수소 연료전지 선박 개발에 나섰고, 국내에서는 이제 빈센이 HLB 보마산업 한국성급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선박 실증, 성능 안정성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한국에서 수소 선박을 이제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이고 한 1년 정도 전 기사인데요. 이게 팔지 못하고 방치된 이유는 그 선박 운항을 위한 국내 법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인데, 올해 1월부터 한국도 요 IMO 온실가스 규제나 뭐 이런 것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